지금 전국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조건 집을 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사고 안 사고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세를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부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전세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은 사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살짝 다른 건데요. 대출을 해도 돈이 부족한 케이스가 1 번이라면 대출을 안 하고 사고 싶은데 대출이 무서워서 집 사는 거를 망설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전세를 선택해 버리는 거죠. 대출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살고 싶은 집 수준은 못 사겠고 그냥 차라리 전세 살자. 이 두 번째 케이스거든요. 1 번이랑 2 번은 좀 비슷해요. 3 번은 뭐냐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가격 조정받고 나서 나중에 사야지 하는 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게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케이스를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케이스죠.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이 경우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더 저렴한 곳으로 가면 사실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좋은 곳은 오르고 좋지 않은 곳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음. 좋은 곳이 먼저 오르기는 해요. 좀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지가 조금 덜 좋은 곳도 대부분은 키 맞추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핵심이 나오는데 "가격은 상승률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더 본질로 들어가면 돈의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음.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있죠. 매매는 하고 싶은데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을 대출을 내야지만 살 수 있는 경우. 연끌하면 살 수는 있어. 근데 그러기엔 '너무 모험을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 집을 사는 것,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대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자본주의 본질로 들어가면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좋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 문제가 되지만 말이죠. 자, 은행을 보세요. 자본주의의 표본이죠.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의 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얼마 정도 해 주는지 알아요? 100만 원을 다 해 줘요. 그 예대율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강제화하고 있는 부분이 "야 100% 까지만 해 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100만 원을 받아서 150% 씩 빌려 주고 했단 말이죠. 자, 하물며 은행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500만 원 월급 받은 걸 월 500만 원을 뭐 이자로 다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는 나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10 년, 30 년을 앞당겨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다. 자, 세 번째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서 뭐 앞으로 인구는 줄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해 보면 '집을 사기보다는 그냥 빌려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내가 소유할 거냐 아니면 그냥 화폐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그냥 판단하는 게임이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본질로 들어가면 내가 실물 자산을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종이 화폐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걸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하냐면 너무 아파트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를 쳐다볼 게 아니라
이 화폐를 쳐다봐야 돼요.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6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대체성. 자, 1,000원 줄게. 1,000원 줘. 이게 대체성이에요. 1,000원과 1,000원 똑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자, 3,000만 원 줄 테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줘. 이게 교환 가능성이거든요. 그다음 분할도 가능해야 돼요. 자, 10,000원 줄 테니까 1,000원짜리 10장 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폐 역할을 하려면 이게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은 회계가 가능해야 돼요.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2,000원이다.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휴대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 속성이 희소성이에요. 돈이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매일매일 이게 뭐 자산 가치가 10 배로 떨어지면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죠.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희소성이에요. 근데 이 화폐의 희소성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죠?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예요. 지금 6% 하던 게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0%대 금리죠.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도 돈의 가치가 하락해 있고 얘가 당분간 계속 이 퍼센트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떨어질 때부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자산의 가치가 가격이 계속 반으로 쪼그라드는구나.'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른 재화로 교환을 해야 되는구나.' 자본주의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교환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교환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당연히 희소성이 있으면서 화폐보다 더 희소성이 있으면서 수요가 많은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때요? 좀 충격적인가요? 제가 좀 서머리 좀 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세에 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전세라는 사례를 가지고 자본주의와 관련된 본질 키워드 4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돈의 중력, 상승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제일 비싼 입지만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뭐 10억 짜리는 10억 에서 5%가 오르는 거고 3억 짜리는 3억 에서 5%가 오르는 거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의 중요성이었죠. 레버리지. 대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는 교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결국은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네 가지 키워드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불을 원합니다. 전 레몬이었습니다. 피스.